안녕하세요. 9월 30일이에요. 벌써 9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인데 마지막 날이에요. 자, 의미가 참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일부터는 또 10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을 마무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월요일인데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가볼게요. 자, 24년 국회직 9구 문제였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통 행정심판 문제는 소송 문제에 밀려갖고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심판. 자, 일단은 행정심판은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자, 이 행정심판법을 일반법으로 두고 있고, 물론 개별법에 따로 심판 절차를 둔다면, 이렇게 있다면 그걸로 가야죠. 그래도 그런 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자,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어차피 헌법에 107조 3항에 근거해서 행정소송 요걸 하기 전에 전심 절차로 자, 일단은 임의적 절차로서 두고 있고, 예외적으로 필수적 절차로 운영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행정소송인데 전심 절차로 행정심판을 두는 이유는 전문적 또는 대량 반복적인 이런 국가작용에 대해서 이거를 행정소송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전문적일 때 소송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먼저 판단을 받고 그 중에 정말 소송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골라낸다면 아무래도 소송 자체가 많이 없는 행정소송에서 이런 기회를 좀 잘 살리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어떻게 보면 소송의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마냥 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용을 일단은 사전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둔다. 절차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행정소송으로 해야 될 걸 심판을 먼저 사전 절차하는 거니까 이거 전체 하더라도 행정소송에 가장 중요한 내용에 같은 것은 준용을 해야죠.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소송법을 준용.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행정심판법은 거의 행정소송법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행정심판이 당해 행정청에서 내린 과세처분에 대해서 요걸 들고 자 이렇게 갖고 당해청에다가 가서 따지면 이의 신청이라고 부르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기각이다. 그러면 목적 달성이 안 된 거죠. 기각은 처분이 아니에요. 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과세처분에서 변한 게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요 처분을 들고 다시 상급행정청에 가서 요걸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의 종류는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상급 판단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 무효 등, 그 다음에 의무행심판 이렇게 들어있고, 다만 당사자, 기관, 민중 이런 건 들어있지 않아요. 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행정청의 처분이자 결정이기 때문에 재결이라는 말을 쓰고, 자, 이 재결은 처분이면서 판단이니까 기속력, 형성력이라는 판단으로서 효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아니죠. 기판력은 소송에서만 나오는 판결의 효력이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각 재결, 인용 재결, 물론 각하 재결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기각 인용은 판단을 받았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서 행정심판을 하면서 당연히 행정처분이 과세처분이 집행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집행 정지에 대해서 신청과 직권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처분제도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직접 처분 신청제도, 자 그다음에 간접강제 이런 것들을 자 점점 이렇게 조금씩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처분 신청제도는 오로지 의무행심판에서만, 간접강제는 자 대상이 거부 처분일 때는 취소, 무효, 의무행심판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 구,
제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과 직권만 있는데, 자, 소송과 달리 심판에서는 임시처분 신청과 직권도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직접 처분 신청제도와 간접강제 신청제도, 자, 요거는 조금 사용 용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중 또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는 또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만 사정 재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할 거하고 소송하고 차이점, 이런 것들 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차이점이라는 거 좀 보시면서 이런 헌법적 근거고 행정소송과 자, 좀 차이점을 좀 자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소송하고 비교하면서 소송에는 없고 심판에만 있는 게 5가지 영역은 조금 더 보셔야 돼요. 행정심판을 하는 장소는 법원이 아니니까 행정청이잖아. 행정심판위원회. 또 행정심판은 판결이 아니라 재결이란 말을 쓰고요. 소송에는 없고 심판에만 있는 음행심판, 이런 제도. 그다음에 소송에는 없죠. 직접 처분 신청 제도. 요거는 소송에는 없어요. 간접강제는 소송에도 있고 심판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은 내용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심판에는 있고 소송에는 없고, 이런 것들은 좀 공부 좀 하셔야죠. 그렇게 갖고 정리를 하신다면 그럼 좀 낫지 않을까요? 물론 간접강제는 원래는 심판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심판법에도 간접강제를 이제 수용했으니까,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그런 것들은 같은 영역에서 용어가 좀 다른 거, 이런 것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집행정지할 때도, 자, 중대한 피해 우려라는 행정심판법의 용어하고 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분명히 암기하시면서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일단은 원고 적격이라는 말은 소송에서 하지만 심판에선 청구인 적격이란 말을 써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쉽게 얘기해서 반사적 이익은 안 되고요. 또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했지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는 안 했어요. 맞는 질문 두 번째, 심판 청구 기간은 취소 심판 청구와 거부 처분에 대한 음행 심판 청구에서만 적용되고, 자, 일단은 거부 처분이니까 처분이 있죠. 네, 처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취소 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처분이 있었던 날 안 날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90일, 180일.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 무효는 너도 무효 나도 무효 언제라도 무효, 그렇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또 부작위는 부작위하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세 번째, 행정소송법과 달리 심판법에는 임시처분 제도를 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다. 앞뒤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되는,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맞아요. 취지나 이유를. 자, 5번째,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 일단은 집행 정지 신청과 직권이 없는 한, 자, 당해 심판이나 소송을 한다 해서 처분이 정지하지 않습니다. 요게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고, 따라서 신청호와 직권에 의해서 집행 정지를 해 주셔야 소송으로 인해서 자, 되돌릴 수 없는 피해 또는 중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3번이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조문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조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조문, 소송도 60조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조문 서로 비교하면서 조금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나 내용을 위법, 적법, 부당 뭐 이런 내용 아주 판단하는 기준까지 자세히 내진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조문상의 차이점, 용어상의 차이점, 그 다음에 제도상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매일 행정법 9월 30일 마무리 해봤습니다. 내일부터는 10월 1일 같이 오시죠.